지난달 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빅테크 기업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예.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예. 우선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예. 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 모바일 콘텐츠를 거래하는 공간인 앱마켓의 의무 준수 사항을 이제 신설을 한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이제 앱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수 없으며, 또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삭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이제 강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요. 그 밖에도 이 앱 개발자들이 그동안 부당하다라고 이제 항의했던 사항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구글뿐만 아니라 전체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그런데 하필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작년 9월에 구글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시작된 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예. 보시면은 당시 구글은 이 게임 앱에만 적용됐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2021년 10월서부터요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정책 변경이 세계적으로 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 뭐 일부 콘텐츠는 수수료율을 변경하겠다. 정책 시행도 한 2022년 3월로 미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유화책을 내놨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앱 결제 의무화 강제하지 말라라고 그냥 법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예. 구글이 시행하려던 인앱 결제가 뭐길래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된 건가요? 보통 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시다 보면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앱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산다라고 해서 인앱 결제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게임에서 뭔가를 살 때는 꼭 그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는 특정 회사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걸 인앱 결제 의무화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는 게임 결제 같은 특정 앱에서만 적용을 하다가 네. 이제는 모든 콘텐츠에 확대 적용하려다 보니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 반발이 예상됐을 법도 한데 구글은 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을까요? 당시 구글이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이 이랬습니다. 정책 변경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인앱 결제를 애플에서만 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도 약관에는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행위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다른 앱스토어를 설치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정책이 못마땅하면은 그거를 설치해서 쓰라는 거죠. 네. 공식적인 입장은 기존 정책을 명확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다. 예.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실제 이유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네.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구글이 작년부터 이 광고 사업 성장이 좀 정체가 되면서 유료 회원 가입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또 해외에서는 게임 회사들과 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두고 좀 법정 다툼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진짜 이유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수익이 좀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네. 2019년 기준 매출이 약 1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에 좀 달하고요.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70억 달러, 약 8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장사를 더 키워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인앱 결제가 시행될 경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네. 통계도 있었는데요.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앱이나 게임은 무료로 내려받고 필요할 때마다 과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 월병 이용료를 내는 사업 모델이 대세인데요. 네. 여기서 애플이나 구글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여기서 30%를 떼가는 거니까요. 예. 이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도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웹툰이나 이 음악 결제하는 금액을 보면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입할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높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아이폰에서는 월 11,500원인데 갤럭시에서는 월 8,690원입니다. 예. 네.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불공정 경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듣기 서비스는 뭐 멜로이나 플로 같은 한국 서비스도 있지만 애플은 애플 뮤직, 구글도 유튜브 뮤직 같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글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바뀐다면 다른 서비스는 30% 정도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유튜브 뮤직은 구글에서 제공하니까 가격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유리할지는 좀 분명하죠. 그렇군요. 결국은 자사 서비스를 더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해외 한 게임 개발사 CEO는 우리는 한국인이다라고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외국 반응이 어떤 건가요? 좀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편인데요. 네. 에픽 CEO 팀 스위니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그런 겁니다. 전에 미 케네디 대통령이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예. 이 연설 비대해서 한 말인데 한국 잘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글이나 애플이 이게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좀 쉽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네. 네. 또 이 회사들이 벌이는 로비도 굉장히 치열한 편이고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꽉 막혀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먼저 똑 하고 물꼬를 따버린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유럽, 호주, 인도 이런 나라에서들까지 다 한국의 선례를 따라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인 조사나 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한 리처드 브루민서 상원 의원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트위터에다가 한국은 앱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미국도 여기에 뒤처질 수 없다라고 직접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구글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 한국은 애플이나 구글을 대신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국내 서비스가 많아서 이게 가능해진 일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설령 애플이나 구글이 발을 뺀다고 해도 대신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애플이나 구글은 게임이 아닌 앱들은 좀 수수료를 좀 낮추겠다라고 하고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이런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법을 준수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했으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마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임 쪽은 계속 그 인앱 결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다른 앱들의 수수료를 낮추거나 이 다른 결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선에서 이 허용하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느 쪽이 되었건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 전 세계 미디어와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거대 기업 구글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이게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신호탄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국내의 영향은 앞으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희가 이걸 그 백래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네. 빅테크 백래시라고 부르는데 너무 그동안은 신흥 기업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키워야 된다. 좀 봐줬는데. 분위기가 네.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아무도 이 빅테크 기업들을 작은 기업이라 생각을 하지 않죠. 국내에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역시 지금 대기업이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으로 인한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것이 미국 쪽에서 한번 이 흐름이 가버리고 그걸 다시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다시 흐름이 만들어진 걸 미국에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재미있는 건 그동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IT 업계에서 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왔어도 네. 인정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아, 네. 너무 이르다라고 아. 저건 쟤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영향력이 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든 이런 정책들이 어떤 세계 흐름의 트렌드에 영향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을 위한 고민을 아주 깊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